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김복동 할머니를 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미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미투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권위나 위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새 같으면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에 나갔던 그 심스키 선수를 그 성폭력을 행사했던 뭐 코치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 검사를 추행했던 그 나쁜 검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계속 묻혀 있었어요. 하물며 일제 때 끌려가서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 그 아픈 가슴을 계속 묻고 살았던 겁니다. 어디에도 이야기 못하고 그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분이 바로 김복동 할머니고, 그리고 유엔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니면서 일본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세계에 고발을 해서 그것을 공론화시킨 분도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하고 그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소식이 또 하나 더 있었죠. 조금 있으면 우리 그 강현욱 교무가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 사드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 한국 군인이 이 사드가 억지로 배치되면서 안전점검도 차지 않고 배치되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국 국민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이 오죠. 설날이 2월 5일인데 보니까 2월 4일이 입춘이더라고요. 입춘과 설이 함께 옵니다. 이렇게 봄이 오고 꽃이 피고 하겠지만은 우리 작년에도 소성리에서 많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소성리에 사드가 나가야 진짜 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3번째 수요연대집회입니다. 수요연대집회를 할 때 오늘은 이 구호로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드가야 봄이 오지. 사드가야 봄이 오지. 사드가야 봄이 되지. 사드가야 봄이 되지. 사드가야 평화 되지. 사드가야 평화 되지.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먼저 가신 선배 열사들과 지금도 싸우고 계신 많은 동지들,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민중들 기리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큰 소리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드가야 봄이 되지. 사드가고 평화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담배 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
주는다 깨어나서 외친 뜨거운 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뽑고 평화하자.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소승리 수요일 집회, 수요 집회는 연대 집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출석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일 가까운 이 마당의 안주인들입니다. 소승리 주민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뭐 바깥 양반들도 계시지만 일단 빼고, 그리고 김천에서 늘 오시는 그 어머니들 계십니다. 김천에서 오신 어머니들 손 흔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늘 지켜주시는 우리 원불교 교무님, 교도님들 계십니다. 손 흔들어 주십시오. 대경대책위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대경대책위 묶어서 손 흔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없나? 아, 여기 계시는군요. 아, 저기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전북 예수살기에서 배운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나중에 저한테 특별히 소개하라 하면 그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 113번째 소승리 수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는 발언은 소승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이종희 위원장께서 여는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소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한 번씩 한 달 동안 언론에 안 나타나죠. 저 위원장 건강은 1급 비밀이라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적조해서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김복동 할머니 말씀하셨는데요. 14살 나이에 실제 국가가 지켜주지를 못해서 그 어린 나이에 성노예자로 갔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겼습니다. 누구는 우매한 정권 때문에 14살 어린 나이에 엄마 품에서 재롱을 부려야 될 그 나이에 이국당 영문도 모르고 쪽발이들한테 춘천을 바쳤는데 어느 놈은 학도병으로 나가라, 어느 놈은 후작이니 백작이니 칭호를 받으면서 개새끼들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제가 속이 천불납니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의 사조들이 그럽니다. 전범 국가를 용서하지 아니해야 될 그런 후예들이 경제라는 민영하에 쪽발이들한테 돈 받고 사법농단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일본 기업들을 두둔하고 이게 망령이 되살아나서 또 한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꿈틀대고 있는 이 작태가 저는 김복동 할머니 영전에 후회로서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입니까? 요 새끼들은 정찰결 정원에서 독도 도발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 영유권까지 침탈하면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년 전에 그 침략이 멈춰진 게 아니고 현재도
침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한 정당의 의리한 새끼가 일본하고 감정으로 치닫지 말고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헛소리 쳐낀 새끼들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은 민족은 갈라치기 하고 외세들한테 조공 바치는 게 이 새끼들 주특기입니다. 그런 새끼들이 이 대명천지에 한나라의 정권을 잡겠다고 설치는 이 광경을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분노가 나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도 열받으면은 부르르 떨리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1급 비밀. 이게 말이죠. 저는 한 놈이 그리 의리하면은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도 좀 지자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쪽발이가 한 방 똑 쏜다고 우리나라도 한 방 딱 쏘고, 의리한 보수에서 딱총 한 방 쏜다고 청와대에서 딱총 한 방 쏴가지고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SNS 얼마 좋습니다. 내가 대통령 같으면은, 야! 어이 장관 새끼들 너거 상대가 한 방 논다고 그러고 한 방 놓지 말고 욱 잡고 우리가 먼저 플랫폼만 줘라 인마. 5G 국민들 앞에 직접 브리핑 해라. 소상하게 끈덕지 못잣대로 미리 국민들한테 밝히고 우리 외교정책이 이리 간다 해서 백성들한테 알리고, 미국 놈들이 도하려 해오면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군사 분담금 절에 요구해올 거라는 거는 이미 트럼프 팀부터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종희 같은 사람 불러가 백악관 좀 갔다 오너라. 제가 가서 어이 봐라, 너 이 새끼들 사드가 안 하고 공짜로 있는데 무슨 분담금 이거 지랄하노? 호되게 몰켜서 정말로 분담금 받아가면서 저는 협상했을 겁니다. 뭘 한 방 쏘면은 우리도 한 방 쏘고 항공잠바에 보면은 항공잠바를 입고 이래 대응할 게 아닙니다. 보수당에 한 놈이 와가 처지끼면은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한 방 쏘면 그래 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남북 평화 시대 한미동맹 결합하고 남북 군사동맹 만들어서 가야 할 때입니다. 무슨 방위비 분담금 갖고 이 강론에 매몰되어서 일조를 넘기면 되니만이 이래 타령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협상 전술에 밀립니다. 트럼프한테 전화합니다. 밤에 어이 봐라 트럼프, 지금 니 자꾸 우리 보고 분담금 그러는데 자꾸 극하면은 우리 어느 날 모시에 정적적으로 전 세계 언론에 터줄 기다. 트럼프 깜짝 놀래가 묻고 물을 거 아닙니까? 어이 봐라, 이제 우리 70년 동안 한미 방위 상호 서약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가 묻었어. 이제 나는 너한테 그래 뭐하겠다. 우리 남과 북이 합동 특무부를 만들었어. 정말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길로 갈 거다. 이렇게라도 하면은 트럼프가 바로 쫄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그 고시 공부해야 머리 손아들 쉐브랐는데, 아 외교부나 뭐 청와대에는 머리 손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첫날 만날 노동은 안 하고 그런 게 그거 파는 게 가들 전공인데 얼마나 아들이 대가리가 팀이한지 그런 아들 안 써서 그런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장학생들은. 아니 제가 남북 합동 사령부 만든다고 트럼프한테 전화하면은 트럼프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트럼프 같으면은 아이고야 이게 올 게 왔구나. 남북이 합동 참모부 만들어서 실제로 저끼리 한 핑 없구만. 왜 깁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팔아먹는 1년에 6조의 군사무기 못 팔아먹습니다. 젊어지기 대통령 돼가지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인지 지랄인지 해가지고 온 나라들을 수표만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군사무기 5, 6조를 사주는 무기 최고 수입국인데 이게 무기를 안 산다 하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평택 미군기지에 10조 달라줬어요. 우리가 퍼붓다니까. 그거 비키라. 철수 위협하는 거, 위협받지 말고, 위협 안 해도 돼, 인마, 가! 거기에다가 우리 남북 합동 참모부 만들어서 하면은, 어디에 쪽발이들이 이어져서 도발하고, 어디에 쪽발이들이 독도에 와서 간본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은 지들을 잃고, 미래를 내다보는 담대함이 국민을 믿고 함께 가는 그것이 지도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드 얘기 안 해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해주마? 너가 마음에 들겠노? 대통령이 사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몰라스카나 이 자식들아. 얼마 전에 너희 때문에 얼마 F-15K 조종사 두 분 순직했어. 알아서 해라.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이래 가야지. 매일 요즘 언론 틀면은 딱콩. 세총한 방 쓰고 세총한 방 쓰고 이래 가지고는 외교가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보가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경제도 안 됩니다.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동차를 몰면은 시속 10km에서 80km는 금방 올라갑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다거든요. 경제 성장률 10%에서 경제기술률 1%에서 8% 올라가면은 800배 올라가죠. 8배 올라가죠. 그러나 차 속도가 180km 가다가 200km 가면은 그 속도는 프로테이즈로 하면은 2~3%밖에 안 되지만 무지하게 힘듭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이 그럽니다. 고령화 사회에 청년들을 놓고 고령 사회에 연세 드신 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또 의리해가지고 옛날 하던 수법가 있습니까? 대기업 바짓가에 앉는 자고 봐야 고용 안 일어납니다. 또 대기업 불러가지고 어쩌고 투자해라. 또 벌점 다 봤어요. 이 촛불은 뭡니까? 혁명입니다. 혁명은 판을 엎어야 되는데 또 방법이 옛날 이명박이 박근혜 썼던 카드 경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촛불 한 방 겸해야 됩니다. 경제만큼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가 다른데 고용의 99%는 중소기업이 합니다. 대기업법 투자라 그러면 그 새끼들 또 해외 공장 다 짓고 또 헛바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10,000불 안 됩니다. 대기업 곳간 체압보고 대기업 체압보면은 실제 우리 하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소득 10,000불 안 됩니다. 3만 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0만 불 하면 뭐합니까? 내 오줌이 도는 게 없는데 우리 친구들만 맞더나 내가 빨 게 없는데 국민들이 국가가 소득이 아무리 높은들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한테 그럽니다. 경제에 대한 처방 다물렸다. 실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지 않으면은 협박이다는 거 제가 갱각수 물리고요. 두 번째,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진지하게 남북 합동 참모부 만들 것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감히 건의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진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해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들이 분열되고 분단시켜야지 빨게 있는 그 새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합동 참모부 만들어 하면은 또 무슨 짓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답은 거기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사드는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사드가 있는 한은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카테고리를 줘도 실제 촛불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옛날에 대선 후보 때 민주당의 그 많은 사드 반대 투기들 지금 국회의원 뺏지 살고 있습니다. 그 새끼들을 두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반대하는 새끼들이 정권이 바뀌면은 사드 반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저는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국가가 우리한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일하는 게 맞고 국가가 우리를 뭐 해준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들끼리 뭉쳐서 이 땅에 봄이 오도록
제초하듯이 우리가 2년께 싸운 이 사드 투쟁의 열기 조금만 더 갈증하면은 진짜로 우리 후손들이 위안부 할머니의 그 가신 그 길처럼 끝까지 싸웠어. 끝까지 참으로 해서 이 땅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나긴 겨울도 이제 다 갑니다. 이제 봄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올 겨울, 올 한 해, 올 겨울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 동안에 건강 조심하시고 봄날에 맞춰서 또 봄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신바람나게 2019년 한 해 맞이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종희 위원장님 가끔 욕을 섞어가면서 아주 구수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진짜 우리들의 바람이 녹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한미동맹 이딴 거 집어치우고 방위비 내가면서 이딴 거 집어치우고 남북 간에 동맹을 맺고 남북 간에 협력을 하는 게 진짜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안보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연세든 분들의 일자리고 청년의 일자리고 이쪽을 봐야지 재벌들한테 뭐 투자해라 이딴 거 소용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다음에는 소승리당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희를 국회로 갖고 왔는데 이종희를 대통령으로 이래요. 아,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저의 진심입니다. 든든한 이종희 위원장님 옆에 붙어서 하여튼 가방 못지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그 순서 바뀌었다고 입이 볼록하게 나와가 있는데 우리 상황실의 강현욱 교무님 모시고 시간 한 주일 동안에 주간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분 원래 나와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먼저 바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날 우리 김천시민대책위에서 새해 맞이 희망과 다짐 그리고 결속의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한 우리 김천시민대책위 위원들 그리고 운영팀들 그리고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서 통영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통영에 가서 해양수산박물관 그리고 삼도 수군통제영, 동피랑 벽화마을 이렇게 돌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이렇게 풀고 했다라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올해는 꼭 사드 뽑자라는 이 구호가 연인 건배사로 나오면서 아주 분위기가 훈훈했다라고 하는 후문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마지막까지 매일 촛불을 들면서 우리의 투쟁을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김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지켜줬던 것이 위원들과 운영팀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4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더욱 함께 해주시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김천 시민대책위 분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에 우리 사회자님과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28일 JTBC에서 지난해 4월에 있었던 F-15 전투기 추락 사고 원인이 사드 배치로 인해 생겨난 비행금지 구역으로 비행금지 구역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배치된 사드가 결국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은 비행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사드를 배치했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한 환경 검토가 제대로 됐으면은 환경 검토가 이루어지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이 혹은 2년이 걸리니까 검토가 됐으면 사드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사드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조종사분께서 돌아가실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2017년 6월 5일 날 저 부지가 부지 쪼개기를 통해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지 공여를 했다라는 것을 밝혀냈을 때, 이건 절차활동성이 위배가 됐고, 우리나라의 법령을 위배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취소하고 사드 운영을 중단한다라고만 선언했어도, 사드 철수는 물리적으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모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한다라고만 선언했어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거는 뭐냐면, 병자호란 때 청해에 끌려갔던, 우리 나라가 어지러워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끌려갔던 우리 어머니 누나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왔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처럼, 현재도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가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것이 순리죠. 문제를 덮어놓는 것이 순리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드 철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운영 중단부터 당장 실시해서 문제를 원점부터 바로 잡는 결단을 문재인 정부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조종사님의 영면을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길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특 1실에서 현재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지는 천안 망향 동상에 모시고요. 발인식은 2월 1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6시 반 장례식장이 이루어진 뒤에 8시 30분에 서울 광장으로 노제를 출발합니다. 서울 광장에 노제를 출발해서,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서 연결식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함께 해주시고, 현재 온라인상에서 국민 장례위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복동 할머니의 우리 생전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로 화합하여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서 남북 통일이 되어서 전쟁 없는 나라, 다시는 우리들 같은 이런 비극이 안 생기도록 전쟁 없는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욱 교무님 감사합니다. 짤막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김천역 광장에서 김천 촛불 집회 열리는 거 아시지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김천 촛불 집회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설 연휴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들 바쁘시고 해서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 2월 6일 수요 집회는 쉬기로 했습니다. 한 주 쉬기로 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여기에서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집회, 이번 주 토요일 2월 2일 날 저녁 촛불 문화제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이 새니까 음력으로 해가 바뀝니다. 그래서 해 바뀌고부터는 2월 9일부터는 저녁에 7시 반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녁 7시에 촛불 집회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7시 반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요 자리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상패 감독님이 그 영화를 갖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두 개의 문, 그 다음에 나온 공동정범인데, 공동정범을 이 자리에서 같이 보기로 했고, 김상패 감독님이 간식까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몇 시요? 7시 반입니다. 저녁 드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김상패 감독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바쁜데 대구에서 연대 공연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진금염 가수 많이 보셨지요? 지금 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금염 가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드 가야 봄이 온다라는 말씀 듣고 제가 첫 곡을 그 내용으로 준비를 방금 했는 건 아니고요. 예, 준비해 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불렀었는데요. 봄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파에 꽃이 지던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가네. 곱게 머리 빗고 문을 여니 불어오는 봄 내음이 향긋하구나. 가슴에 담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나가보자. 따스한 바람 불어오누나. 밝은 봄이로다. 찬바람에 움츠렸던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가네. 곱게 머리 빗고 문을 여니 불어오는 봄 내음이 향긋하구나. 가슴에 품은 내 작은 소망
보자. 따스한 바람 불어오는 날 밝은 봄이로다. 가슴에 품은 내 작은 소망 다시 꺼내어 펼쳐보자. 따스한 바람 불어오는 날 밝은 봄이로다. 밝은 봄 미로다. 예, 속히 이 소승리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이게 한 15년, 2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전화카드 사용할 때가 있었죠. 예, 제목은 전화카드 한 장입니다. 꽃다지의 전화카드 한 장인데, 잠깐 이 내용을,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맙다는 말 그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섰네.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입으로 나는 늘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너에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라는 가사입니다. 이불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섰네.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입으로 나는 늘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입으로 나는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줄 것이 있노라고 전화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사실 두 곡 하기 전에 마지막 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쳤습니다. 네. 그 앵콜곡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세 곡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 저 합창단 노래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곡 들려드렸는데 사실 조용한 곡 외에는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다음 그 발표하시는 분 기대가 됩니다. 심수봉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뭣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 날을 언제나 기다려왔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은 사랑밖에 난 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우, 진검념 가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오늘 그 노래가 앞에 두 곡이 스스로 하여튼 가슴을 저미어서 지난번에 그 함철호님이 이야기했듯이 사회보다 또 울먹할 뻔했는데 다행히 이 사랑밖에 난 몰라 때문에 아주 달달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뒤에가 조금 소란스러웠죠. 그 육군 봉고차를 타고 그 병사들 뭐 한 6, 7명이 이 마을길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이 마을길은 미군은 절대 통과를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백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한국의 미군 기지 80여 개 중에서 이 정문으로 이 미군이 출퇴근할 수 없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소성리입니다. 미군은 절대로 정문으로 출퇴근 못합니다. 그 시누크 헬기 타고 하늘로 오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지를 못하더라도 이 마을길을 통과해서 정문으로 출퇴근하는 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막아가면서 사드를 기필코 뽑아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드를 지키는 미군들을 지켜주는 한국군도 양심이 있고 매너가 있어야지요. 저것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길을 뻔뻔스럽게 통과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육군들이 이 마을길을 통과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천에서 오신 정수태 목사님이 앞장서서 막았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호 한번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저 미국 그 사드 임시 기지 앞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드 빼! 사드 빼! 미군 빼! 미군 빼! 경찰 빼! 경찰 빼! 이번에는 제가 앞에 사드만 하면 여러분께서 빼만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빼 구호입니다. 한번 하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사드! 네! 미군! 네! 경찰! 네! 이번에는 역시 우리 그 평화회의 주체 중에 한 주체입니다. 민중당 경북도당 상임지도위원이신 윤금순 님이 이번 연대발언, 힘찬 연대발언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이고야, 박수길 사회자께서 제가 힘찬 연대 발언을 한다는데 제가 원래 말을 이렇게 막 아주 힘차게 해야지 더군다나 요새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한 3주를 지금 하다가 이제 겨우 좀 나은 상태, 이제 거의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참 감기 독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우스에 이제 드나드니까 그 땀 다 젖잖아요, 속옷이. 그래가지고 나오면 또 찬바람 쏘이고, 그 얼른 들어가서 또 갈아입고, 또 그리고 점심 먹고 들어갈 때 이제 또 하고 들어가도 또 오후에 또 다 젖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때로는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김복동 할머니 얘기들을 다들 모두들 하시는데 저도 어제 오전에 그 소식을 듣고 뭐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넉나간 것 같이 그냥 하루 종일을 멍청하니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해야지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한 조문도 못 가고 그렇게 있는 게 참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잔재를 제대로 좀 청산했으면, 지금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있다면 김복동 할머니 이렇게 억울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그분 앞에 뭐라고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참으로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고,
또 하나의 민족의 성원으로서 끝까지 투쟁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투쟁하시면서 가시는 모습,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게 뭐 그렇게 사실 그 사죄와 배상, 사죄, 진정 어린 사죄, 그거를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나경원이 거기에 조문 같다는 얘기 듣고 또 한 번 또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래, 일왕 생일잔치에 그렇게 드나들면서 그 일본을 그렇게 섬기면서 지금껏 그렇게 해온 그들이 참 무슨 낯짝으로 거기 조문을 갔는지, 참여를 하고 갔는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가서 조문을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정말 그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착잡했습니다. 이제는 아마 일본의 아베가 헤아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분 남았다. 이제 22분 남으셨나요? 21분 어제 또 돌아가셨잖아요. 24분 중에 또 이모 씨 할머니께서 또 돌아가셔서 아마 이제 20분 겨우 이제 이렇게 남았는데 수요 여기 오늘 수요일이지만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를 세계 최장 기간 동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워오신 할머니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지금 이런 정도로까지 전 세계에 할머니들 기림비도 세워지고 평화의 소녀상도 세워지고 유엔에서도 결의문들도 여러 차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 사죄와 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콧방귀를 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양승태가 구속이 됐죠. 사법적폐,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그 양승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위안부를 포함해서 강제징용 끌려가셨던 분들에 대한 일본 기업, 전범 기업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거를 결론을 안 내게 하려고 얼마나 을 쓰고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된다고 그 적폐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양승태가 사실 통합진보당도 해산시켰죠. 그러는데 또 잘났다고 또 한 사람이 이 사드 올 때 와서 그 꼴을 당하고 한 한교안이가 내가 통합진보당 해산시켰다고 그 주역이라고 지 자랑하고 앉았어요. 그 사법 적폐 중에 적폐인 세계에 유례없는 그 정당에 대한 해산을 했던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러고 있는 아이고 그래 니는 아주 네 스스로 벌써 이미 자백을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정말 뭐 증거 만들 일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 켜켜이 쌓인 적폐들 청산하고 갈 길이 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갈 것 같았던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죠. 4.27 선언 나오고 뭔가가 금방금방 나가고 사드도 팍 나갈 것 같았는데 그렇게 쉽게 가지 않네요. 그런데 아마 이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났을 때 통일 방안까지 아마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통일을 맞이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또 통일이 돼도 어떻게 갈는지 이게 정말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방향 잡고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모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 민중들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의 힘을 가졌을 때 그때만 정말 일제식민지 잔재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듯이 저것들 이제는 미국기 들고 나오다가 이제 성조기 들고 나오다가 트럼프가 저렇게 가고 나가니까 이제는 일장기 그것도 우길승천기 그 일제기 들고 나오고 하다못해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오고 저짓을 하고 있는 저런 적폐들이 그게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만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 중심에 바로 우리 민중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정치도 제대로 세우고 그러려면 우리가 정치 주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너희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권을 우리 민중의 주권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내가 결정권자가 나야.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지네가 마치 다 위임받아서 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세상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러야만 하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선 제가 오늘도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소송리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처럼 정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학습하시고 이렇게 실천하시고 그런 데가 사실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특히나 이 사드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다 아주 포괄적으로 전 세계의 문제까지 인류 평화의 문제 여기 사는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매일 얘기하시고 토론하시고 공부해서 실천하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그렇지만은 그래 내가 같이 여기서 내가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나도 마음으로 늘 같이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우리 민중당이 함께 한다라는 걸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와야지 하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예. 그래서 오전에 막 또 가래떡 뺀다고 가천에다가 방앗간에 갔다가 막 떡살 갖다 놔놓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순친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 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러고서는 혼자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얼른 또 가봐야 됩니다. 예, 뭐 사는 게 뭐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기 사실 미군 기지가 한 100개 됐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많이 줄은 거죠. 이제 평택으로 다 모으고 이러면서. 근데 아마 이렇게 한국에 80개 되는 미군 기지에서 여기 미군이 이렇게 드나드는 데 없다 그랬는데 아마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싸워오시고 지켜오셨는데 이제 정말 사드 빼고 사과나무 심자 써놓으셨던데 사과나무 심고 우리 씨앗 뿌려서 제대로 농사져 가지고 나누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도 다시 또 왔던 길처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힘차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중당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바쁘죠. 높여가지고 일하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또 급하게 내려가야 되고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저기 보입니다. 참여봐 지금 걱정되실 겁니다. 아, 하우스문 내려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지금 걱정되시죠? 저도 사실은 걱정됩니다. 딸기들 추불난강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보면
민주주의가 좀 힘들어요. 힘들어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몰라라 하고 내 일만 하고 있으면 이놈의 민주주의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와 함성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귀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전북 예수살기 회원님들 와 계십니다. 어떻게 다 같이 나오시면 됩니까? 네, 다 같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문홍근 목사님이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신답니다.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도 군산, 전주, 남원, 장수에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투쟁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태는 그런 심정으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하고 한 게 좋겠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서서 인사 이렇게 같이 되겠죠? 예,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드가 이 소석리에 배치됐는데 이 소석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드가 필요한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이 사드가 성주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드가 김천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 사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이 사드는 뭐 때문에 얘가 있어야 되죠? 미국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마당에다가 남의 집 사람이 지금 물건을 하나 갖다 놨는데 물건 갖다 놓고 그러면 보관하면 보관료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주인이 받아야죠. 우리 보관료도 싫어요. 그 보관료 싫지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 보러 또 돈도 내래. 이런 일이 어디 계십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오늘 지금 우리 김복동 할머니 말씀하셨는데 아마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죠? 네. 사실은 저는 오늘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드를 이 소석리에다 두고 여기 소석리 할매들이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하나님 일에서 후손들에게 부끄러워서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사드를 보냅시다. 네. 네. 사드를 미국으로 보냅시다. 네. 제가 성이 문가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 나면 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달라지네요. 기가 막힙니다.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드 치워주지 않습니다. 우선 소석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 사드를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자주 못 오지만 마음으로 엄청나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드 빼고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또 세상을 떠나실 때 눈 감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드 없는 소석리, 사드 없는 성주. 제가 사실은 군대 생활을요 김천에서 했어요. 40년 전에 김천 어모라고 하는데 아시죠? 어모 부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가 그때 장가도 안 갔을 때입니다. 장가 가서 우리 아들 낳고 우리 아들이 이제 크게 되면 군대 안 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일되면. 그렇게 하고 갔는데 우리 아들도 군대 갔고 또 이제 손자가 곧 커나서 이제 곧 또 아직은 뭐 많이 남았지만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생전에 통일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자는 군대 안 가는 세상 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 아니면 누구도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사드 빼기 전에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사드 빼기 전에 아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사드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많이 읽던 이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시를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런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렇게 우리가 아마 4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런 시를 pos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드는 가라. 사드는 미국으로 가라.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이제 힘을 내서 이제 계속해서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뒤돌아서면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제 사드는 영원히 소송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동네 사람 모두 또 주민들 모두 힘을 모아서 이제 투쟁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사드가 철거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가. 네, 멀리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연대발언 해주신 전북 예수살기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소승리 주민 강희성 사장님께서 오늘 발언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나오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승리 주민 강희성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상실장께서 나한테 발언 제의를 해왔기에 그래 내가 K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응답한 건 꼭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발언을 내가 응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이 마당에 우리 사드 반도 이 마당에 내가 1년을 지나면서 뒷전에서 지켜본 본 결과 저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세에서 이 짧은 내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참 고달픕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드 반대를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 그 멀리에서 이곳 골짜기까지 와주시는데 그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 응답을 했나 하면은 누구 한 사람도
반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저 사람이 무슨 말 저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드 반대의 6주체를 만들 때 주체 멤버가 원불교였습니다. 원불교가 여기가 자기의 성지라고 주체 멤버가 된 이 마당에 시위라 하는 것은, 즉 시위는 세력이 많아야지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할매들 주야장창 이 추운 겨울에도 아무 변함없이 김천 할매, 소승리 할매 맨날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맨날 할매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조하는데, 시위에는 숫자 대가리 수가 많아야 이깁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는 없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시 보면은 우리 참 열렬하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연대자분들, 그 다음에 지킴이분들, 그 겨운 겨울에도 진박교 그 추위가 여기보다도 온도가 3도 내지 5도가 났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만 항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라도 시에 머리수 넓히자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습니다.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70년 적폐를 청산한다고 제일 처음부터 강조한 것이 적폐였습니다. 그 적폐를 청산하려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도 저항이 많다 하는 걸 느꼈고, 우리 사드 철거 문제도 자기들한테 우리가 문의를 하니까 사드 철거 관계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연대자들을 서로 껴안고 싸우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진 백성이기 때문일까요? 또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하고서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미관계, 북미관계 회담이 잘 되면은 혹시나 또 사드라 철거라는 말이 먼저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리석은 기다림. 또 기다리면 우리는 또 기다려 봅니다. 또 썩습니다. 부디 그 혹시나 하는 것이 진실로 변할 날은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부산서 48년 생활하다가 이쪽 기촌을 했습니다. 이거 조그만한 구멍가게 앉아가지고 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항시 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멀리 전라도에서 저 제주도까지 오신 연대해 주시는 연대자들, 그분들 없으면 우리 힘이 없습니다. 참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드반대 출근할 때 6주체 중에서 원불교가 계셨습니다. 그 원불교 그 많은 교도님들, 그 많은 교무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은 참 속이 답답합니다. 지금 그 추운 겨울에도 진박교에서 우리 연대자와 한 10여 명이, 그 중에 원불교 교무님, 교도님이 그 추운 겨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시작할 때 그
교우님이 500~600명이 되었습니다. 교도님들도 많았습니다. 원불교는 나는 종교에 종파가 없는 줄 압니다. 그 속에는 기독교, 불교와 달리 종파가 없기 때문에 모든 마음이 일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원불교 성지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성지였기 때문에 6주 초에 원불교가 돌았습니다. 부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위에는 사람 머리 숫자입니다. 원불교 교무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참여하셔서 이 사도 문제, 철거 문제에서 미력한 힘이라도 도와주시면은 우리 주민들은 두말할 것 없이 더더욱 고마우며 우리 주민들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그분들의 정부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부디 한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사도적폐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할매들, 맨날 여러분들이 할매들 이 고생하시는 중에 그 추운 겨울에도 마다하지 않고 나와 계시는 이 할매들한테 여러분들은 박수 중에 박수, 큰 박수를 쳐셔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은 연로하신 거주에서 몸은 자기들 1대1로 나하고 만나면 피곤하다, 되다 하는 말 하시는 분들이 내가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깊이 그 속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같이 접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깊게 힘있게 그걸 달래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립스틱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난 싫다 이 말입니다. 진심 어린 말, 진심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말. 우리 주민들도 중에서도 사도 반대 집회에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이 불과 20~30%입니다. 여기 있는 동네 이장, 부녀회장 잘 들으세요.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세요. 다 동참할 수 있는 마당을. 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당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합니다. 시위에는 머리 씁니다. 원불교 교무님, 여기 나오시는 교무님들 제발 숫자 좀 채워주셔서 이 사도 반대 집회에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우야마 좀 반성하겠습니다. 같이 반성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 사장님이 이렇게 꾸짖지만 제일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입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꼭꼭 담아 두셨다가 이 기회에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 사장님 발언 마지막이라고 해갖고 오늘 마치고 나면 또 꾸지람 많이 듣게 됐어요. 민들레 합창단이 방금 전까지 여기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순서 우리 민들레 합창단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들레 합창단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곡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하우스 닫으러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곡만 할 거니까 앵콜을 하지 말아주세요. 민들레 청춘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하나 둘 셋 넷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민들레인데 사드투쟁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사드보고 평화심장 민들레 투쟁 싼빼 사드빼 싼빼 사드빼라고 민들레 함성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민들레인데 사르투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사르보고 평화심장 민들레 투쟁 싼빼 사드빼 싼빼 사드빼라고 민들레 함성 사드보고 평화심장 민들레 투쟁 싼빼 사드빼 싼빼 사드빼라고 민들레 함성 민들레 함성 감사합니다. 한곡 더 해. 촬영을 잘 못했어. 한곡 더 해야 돼. 두 곡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집회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내려가서 또 하우스 문 닫고 비닐 땡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 사정 생각해서 한 곡은 아껴놓는 걸로 다음에 설 세고 꼭 한 번 더 하는 걸로 어떨까요? 네, 설 세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3번째 수요 촛불 집회 9호로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사드 뽑자! 사드 뽑고 평화하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나도 바꿔.